일반인이 생각하는 어떤 시세와 내 평가 금액과 현실 감정 평가액은 좀 항상 차이가 나요.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되는지, 손실은 얼마나 좀 줄일 수 있을지, 이런 것들을 사감정을 통해서 좀 구현이 가능합니다. 전문가분들이 아파트를 평가할 때는 많이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. 어떤 걸 주로 많이 보십니까? 공동주택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일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거를 쓰는데요. 이제 쉽게 설명하면 내 아파트랑 거의 유사한 아파트의 실거래 사례, 실거래가 신고 금액을 선정해서 이걸 가지고 내 아파트로 비교해 오는 과정을 거쳐요. 1층의 거래 사례보다는 3층이 층별로는 조금 우세할 겁니다. 끝에 호수는 약간씩 그 감가하는 게 있어요. 평가사들마다 가장 끝 측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, 이 거래 사례는 2월에 체결이 됐는데 나는 지금 평가받는 시점이 4월이에요. 그러면은 시점에 따른 그 격차가 있을 거예요. 예, 아파트 지수를 사용해서 이 시점의 격차를 보정하는 작업을 거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산정이 되죠.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어떤 증여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인척 간의 무슨 거래라든지, 그래서 좀 특이하게 이거는 좀 낫다라는 사정이 좀 캐치가 되면 그 사례는 배제합니다. 그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, 그 시장 가치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거든요. 이 물건에 대해서. 그렇다면 이제 이런 증여나 뭐 이런 뭐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히 높거나 낮은 사례는 이제 배제를 하는데, 요새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 번 거래가 되면 굉장히 신고가로 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, 이럴 때는 참 사례 선정하는 게 어려워요. 정책 바뀌고 하면서 그 매물은 조금 잠기는데 거래가 체결이 되면 신고가란 말이죠. 이럴 때 이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사들마다 좀 의견이 달리더라고요. 예, 부동산 시장이 이거는 거품이고 좀 이거는 불장이다. 이런 사례는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거래 사례들은 비정상적이다.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선정하지 않거나 정상화하는 방법을 좀 보정을 하거나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, 시장 가치라는 것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라면 뭐 이런 현 시장도 시장이잖아요. 거품도 쌓이면 시세가 되는 것이고 주관이 개입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장에 존재하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어느 특정 되게 고급 아파트였는데 이 감정평가 법인이 두 곳이 했는데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. 그런 일은 왜 발생하는지도 궁금해요. 사업 시행자를 대면하느냐 아니면 주민을 대변하느냐,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해관계가 극도로 상충하는 사이에서는 자기가 대변하는 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좀 생각이나 논리를 구성하게 되고, 뭐 실제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. 평가사가 평가하면서 판사 입장에서 판사가 이거를 감정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은 없고, 이렇게 너무 벌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걸?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법원 감정을 해야 되겠죠. 이 동일한 물건을 평가하는 업체들끼리 평가에 협의가 안 돼서 결렬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 봅니다. 일례로 이제 보상 감정 평가를 할 때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같은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양자의 평가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이 보상액으로 지급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 시행자와 이제 토지 소유자의 이익이 좀 극강히 상충하죠. 최저 가액과 최고 가액이 그 110%를 초과하면, 예컨대 A 평가사는 100원이라고 평가하고 B 평가사는 112원이라고 평가라면 106억 보상금 이렇게 안 나가고요. 아예 그 평가가 무효가 됩니다. 이 A, B 평가사, 싸우던 평가사들을 다시 재평가하세요가 아니고요. 다른 평가사 2인 이상을 지정해서 새로 이 평가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. 네. 이 재개발 구역에 사는 분들, 물건이 있는 분들이 감정평가가 나오기 전에 좀 더 이런 걸 해놓으면은 내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는 요만큼의 여지라도 있다. 이런 뭐 꿀팁 같은 것도 있습니까? 예, 재개발 구역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이 존재하고, 토지만 하더라도 대로변에서 뭐 얼만큼 더 들어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감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. 토지가 이렇게 뭐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더더욱이 예쁘고 반듯하게 딱딱 되어 있지가 않죠. 네. 네모 반듯하게. 사실상 아메바 형태의 토지라고 해보죠. 그 정사각형의 토지보다 얼마나 낮을 거냐는 거죠. 어떤 감정평가사는 이거는 10%는 낮아야 돼.
네, 어떤 감정평가사는 아니야 주택을 짓고서 이 건축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단독주택으로서 뭐 이용하는데 뭐 하등의 지장이 없어. 이거 한 5% 정도면 되는 것 같아. 이런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토지의 어떤 현재 상황을 좀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이 토지가 이제 저가 평가가 될 수는 있는데 저가라면 얼마나 덜 저가 평가 되게끔 만들어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. 감정평가사에게 좀 사전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네,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현실 감정평가에게 맞는지 그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. 일반인이 생각하는 어떤 시세와 내 평가 금액과 현실 감정평가액은 좀 항상 차이가 나요.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되는지, 손실은 얼마나 좀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사감정을 통해서 좀 구현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시가 감정평가, 사감정평가 혹은 의견 제출, 사전적으로 좀 의견 제출하시는 작업을 하라고 추천드리고 있어요.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절차가 보상 시작되기 전에, 종전자산 평가 되기 전에 이걸 소송을 갈지 아니면 여기서 협의를 할지, 협의를 한다면 내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까지 좀 깎아주면 손해는 아닌지 이거 알아야 될 때, 그리고 실제로 소송에 갔을 때 재산분할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 감정평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나올 겁니다라는 예상은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 싸울지 말지도 결정하고 어떤 협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을지 말지 의사결정할 수가 있어요. 자료를 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예전에 11억, 12억에 실거래가 됐는데 간평이 6억 후반이 나오고 실거래가 비슷했던 빌라는 좀 더 잘 나와서 파에서 11억 평가 받았다. 이제 이런 주장이 있는데 네. 이런 사례는 이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? 재개발 구역에서 종전자산 평가라는 것은 가격 시점이 사업 시행 인가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.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저 사업은 출발하는구나. 이 외부에서 그렇게 인지를 하죠. 외지 투자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 부동산 가격이 매우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네. 있어요. 그러나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그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발생한 말하자면 조금 프리미엄이 붙은 네. 혹자는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한 그런 발생하죠. 실거래는 네. 반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, 사실상 이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자 어떤 부동산을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뭐 대지지분이나 뭐 이런 것을 따지시기야 하겠지만 감정평가적으로 접근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줘야지 살 수가 그렇죠. 있으니까. 네. 근데 아마 뭐 빌라보다도 아파트 가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냐라고 하신다면은 아마 그 평가적으로 대지지분이 이제 아파트가 조금 적었다든지 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. 그렇군요.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.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.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.